안녕하십니까. 잠실마이스 중개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돈 버는 토지 투자, 이 내용이고요. 표지는 이렇습니다. 저자는 이일구님, 출판사는 황금부엉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는 초기 초보일 때 어려웠던 점과 토지 투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런 내용을 다뤄놔가지고 공감이 갔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중개사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이 갔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밑줄 친 내용을 위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유튜브를 보시고 이 책 일독을 권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계획대로 순탄하게 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1차 기본계획 수립, 2차 개발계획 승인 고시, 3차 실시계획 승인, 4차 착공 직전, 5차 준공 직전, 이런 과정을 거쳐 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느 단계에 투자할지는 투자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사서 착공 시 원하는 수익이 되면 미련 없이 팔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알면서도 투자하지 않을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원삼 IC에서 동탄 신도시 간의 연결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 계획만 있고 발표는 없는 도로지만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 주변이 보물입니다. 사업 인정 고시일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기 수용권인지 아니면 후에 설계 등이 나왔을 때 수립되는 실시계획이 확정된 시점을 사업 인정 고시일로 보아 수용권을 발생하는 확정 수용권인지를 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가격이 상승하려면 주변 10km 이내에 고속도로 IC 2개 정도, 전철, 철도, KTX 역세권 1개 정도, 산업단지 2개 이상, 택지개발지구 1개 이상인 지역이어야 합니다. 5km 이내면 물론 더 좋습니다. 산업단지가 증가하면 토지를 많이 개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땅 가격이 상승합니다. 공사하는 인구도 증가하는데 특히 젊은 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시에 소비까지도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많이 필요해집니다. 택지개발지 증가 자료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지역이 어디인지 스스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투자자는 분명 그 과실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화성, 평택, 안성과 충남, 천안, 아산, 당진에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가 분명합니다. 또 현장에서 진행 중인 산업단지의 분양을 조사하면 확실한 투자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산업단지들은 거의 90% 이상이 분양되었습니다. 2017년도 순인구 유입을 보면은 1위는 화성시로 11만 6,162명입니다. 웬만한 시 규모의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동탄의 택지개발지구에 입주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2위는 세종시, 3위는 김포시로 이들 도시의 특징은 택지개발지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들의 집가 상승률은 당연히 높습니다. 어디에 언제 투자해야 하는지가 눈에 보인다면 이미 공부는 끝났다고 봅니다.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네 가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인구, 교통,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여기에 개발 이슈까지 분석해보면 어디를 사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과 줄어드는 지역을 파악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계획 인구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인구 증가나 감소를 보면서 향후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결국은 일자리와 임대료가 저렴한 집을 찾아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간 고속교통수단의 개통은 중소도시에 치명타를 입히기도 합니다. 교통이 좋아지는 게 왜 문제일까요? 갈대 효과라고 합니다. 교육, 문화, 일자리, 환경, 공원, 스포츠 시설이 좋은 주변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고 결국 중소도시는 공동화됩니다. 춘천은 수도권과 가까운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닭갈비, 막국수 업소는 좋을지 몰라도 옷가게들은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의 연결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업종에는 득이 되지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업종에는 장점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땅에 투자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땅 가격 상승이 아니라 황금성을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영향이 없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고 현장에 있는 그들이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구는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가입니다. 주변에 일거리가 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중소도시에서의 외곽 택지 개발은 건설업자와 부동산 소유주들의 합작품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설업자는 아파트를 분양해 이익을 챙길 수 있으니 좋고, 땅 주인들은 비싼 값에 땅을 팔 수 있으니 좋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뻥튀기한 인구를 모두 합치면 1,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정도인데, 이 계획대로라면 10년 내외에 실제 인구의 26%가 증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든지에 대한 해답은 미리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해안 권역은 대부분 항만을 끼고 산업단지를 육성합니다. 그중 고속도로 IC, 국도, 지방도, 철도, 지하철, KTX, SRT, GTX처럼 사람과 교통이 모여서 흩어지는 곳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지역입니다. 국가는 친절하게도 이 모든 정보들을 국토종합계획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기가 상승 4가지 조건과 개발 이슈를 보겠습니다. 4가지는 교통,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인구입니다. 먼저 교통을 보면 지하철 역사, 고속도로 IC, 철도 역사, KTX, GTX, SRT 등 교통이 발달한 곳이 좋습니다. 산업단지는 즉 일자리입니다. 그 중에서 국가산업단지가 좋지만 지방에 소외된 지역은 이런 산업단지를 만들어도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무조건 매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택지개발지구는 무조건 아파트만 많이 짓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일자리가 풍부해야 하고 일자리도 연봉이 높은 근로자가 많아야 합니다. 인구는 인구의 구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25세에서 35세의 젊은 인구가 늘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발 이슈가 많은 곳이 좋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전국에서 이런 개발을 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 복합적으로 여러 곳을 진행하는 땅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교통과 일자리가 있는 곳에 추가로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됩니다. 그래야 교육, 문화, 의료, 상업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앞으로도 더 늘어납니다. 산업단지 분양률이 좋은 곳에 더 많은 아파트가 지어질 것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인구가 늘면 정부는 부족한 기반시설을 추가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변의 땅 가격은 계속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다음 2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까지 보시고 2편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